안녕하십니까, 이승훈 원장입니다. 제가 사람의 어떤 질병이나 사람의 상태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진액입니다. 몸에서 진액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냐 없냐, 이거에 의해서 이 사람이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 이걸 판별할 수가 있고, 건강이 깨졌을 때 진액이 점점점 고갈되는 사람들이 회복해 나가는 단계로 잘 가고 있냐를 확인하는 것도 진액이 제대로 돌고 몸의 건조감이 해소가 되는지, 이것만 확인해도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생명체에서 진액이 무조건 제일 중요하고 질병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50대, 60대 환자분들, 제가 많이 보는 환자군인데, 이 질병이 생기고 5년, 10년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점점점 몸이 말라가요. 구강, 침분비력 떨어지고, 눈, 안구 건조해지고, 그리고 소화기가 건조해지면서 소화가 안 되고, 밥만 먹으면 더부룩하고 팽만감, 위가 부어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피부도 건조해지고, 발 뒤꿈치에 이렇게 각질 생기고, 이런 데 다 건조해지고,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건조가 진행되는 것들을 주변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뼈저리게 느끼죠. 진액 고갈이 뭔지를 몸으로 알고, 제가 진액을 채워야 된다, 진액 고갈이 문제다, 얘기를 하는 걸 되게 공감을 정확하게 하고 오세요. 그래서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치료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고 치료를 하면, 개선되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건조감들이 해소가 되고, 침이 제대로 나오고, 눈 뻑뻑함이 해소가 되고, 소화가 정상적으로 되고, 진액만 채워줬을 뿐인데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문제에서 근본적으로 생명체가 기능을 하려면 몸에 진액이 제대로 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대, 30대, 40대까지는 몸에 진액이 충만하기 때문에 세포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고, 몸에 염증이 생기든 상처가 생기든 몸이 좀 힘들어지건 간에 시간이 지나면 복구가 돼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질병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시간 지나면 좀 문제가 생겼던 게 회복이 되니까. 그런데 50대, 60대가 됐잖아요. 굉장히 심리적으로 난감해져요. 왜냐? 예전 같으면 이렇게 문제가 생겨도 다시 회복이 되는데, 이게 점점점 안 좋아지면 안 좋아졌지 회복할 기미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진액이 고갈되고, 질병이 잘 회복이 안 되고, 만성화되고, 증상들이 점점 심해지는 그런 단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액 고갈이 돼서 정말 문제가 심각하게 된 분들이 오시는데,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사건들이 있어요. 수술을 해서 이렇게 몸에서 진액이 많이 빠져나가 버렸거나, 아니면 이 과도한 어떤 고갈될 만한 일을 하셨거나,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았거나, 불면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서 진액을 고갈시켰거나,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안 그래도 나이가 좀 있어서 회복을 못 하는데, 큰 계기로 많이 고갈시켜 버리면 급속도로 이 질병이 진행이 돼 버려요. 제가 최근에 치료했던 이제 50대, 60대 환자분들 공통점이 있어요, 이 연세에. 그래서 제가 환자 케이스를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최근에 오신 환자분을 제가 예로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60대 중반 어머니 분인데, 이분께서 아침 일찍 가게를 운영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어요. 한 10년간 어거지로 좀 운영하셨던 거예요, 사실은. 막 몸으로 너무 많이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많이 지치고 힘든데, 그걸 그냥 견뎌야겠다 하고 10년씩이나 견디다 보니까 몸이 많이 상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좀 가까운 가족이 또 이 사망하는 그런 사건을 겪으면서 급속히 건강이 악화되는 그런 과정을 겪으셨는데, 이 진액이 한번 고갈이 되는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첫째로 불면이 오기 시작해요. 잠을 잘 자지 못하고 계속 깨고, 많이 고갈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속에서 이렇게 열감까지 올라와요. 잠을 못 자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바짝바짝 마르고 열이 이렇게 뜨는 현상을 느끼는데, 이 진액이란 거는 우리가 냉각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에 열이 있어도, 이게 진액이 충만한 사람은 이 회전을 시켜서 순환을 시켜서 열이 필요한 부분으로 계속 이동을 시켜요. 그런데 진액이 바짝 마르잖아요. 냉각수, 열을 타고 이동할 매개체가 없어서 열이 상부에서, 여기서 원래 발생을 많이 하는데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니까 열이 계속 떠버리고 이렇게 번가를 느껴요. 건조하면서 바짝바짝 마른다, 입이 탄다, 덥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분이 막 운동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잠을 더 못 자고 더 증상도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견디다 못해서 수액을 계속 맞으면서 버텼대요. 수액이 들어오면 일단 진정이 좀 됩니다. 당장 내 혈관 속에, 내 세포 속에 물도 부족하고 영양분이 부족하잖아요. 혈관 속에 집어넣으면 갖다 써요, 일단은. 그런데 그걸 계속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넣어주는 거는 어느 순간 이제 한계에 부닥칩니다. 더 넣어줘도 몸이 더 이상 그걸
받아 쓰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액 고갈이 오래되잖아요. 심장이라든지 혈관 능력 자체가 떨어져 버리고 소화 능력이 떨어져 버리니까 내 자체적으로 소화 음식을 흡수하고 이 혈류를 돌려주는 능력 자체가 계속 감소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넣어줘도 갖다 쓰지도 못해요. 기능이 전반적으로 다 저하가 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너무 잠도 못 자고 두근두근대고 불안정한 그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신경안정제를 계속 복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경안정제도 계속 복용하게 되면 내성이 생기고 나중에는 또 다른 문제가 또 연달아 오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부족한 진액이 몸에 채워지고 그걸 돌릴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됩니다. 이런 분들 만져보면 여기가 엄청 아파요. 심장이 힘들다는 거예요. 이 단중혈은 내 심장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를 확인하는 혈자리입니다. 양유두 젖꼭지 가운데 부분 여기를 딱 눌러보면 다른 데는 보통 스스로 만지면 이렇게 통각을 잘 못 느껴요. 위라든가 이런 거는 의외로 실제로 제가 만지면 아픈데 환자 본인이 만지면 별로 안 아픈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 통각을 피해가는 어떤 신경회로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자각적 통증이 본인 스스로 만져도 대체적으로 느껴져요. 여기 단중혈을 눌러서 이렇게 아프다 하는 것은 심장이 지쳐 있고 힘들어서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심장이 부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누르면 엄청 아프고 본인도 답답하고 여기서 주체 못할 그런 답답함을 느끼는데 실제로는 이 검사해보면 심장에 이상은 안 나와요. 만약 심장에 이상이 나오는 단계면 사실 심장 혈관들이 이 큰 동맥들이 좁아져 있어서 관상 동맥들이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스텐트 시술을 하거나 그래야 될 단계인 거죠. 검사상에 이상이 없다고 내 심장이 아직 멀쩡한 게 아니에요. 이런 분들 보면 다 약해져 있어요. 이미 심장이 약해졌다 라는 것은 심장은 혈관의 뿔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혈관 능력이 다 떨어져 있다. 이 심장을 보강을 해줘야 됩니다. 심장이 좋아할 만한 그런 물질들을 공급을 해줘야 되고 조혈 기능이 제대로 되고 혈액이 충만해질 수 있게 피를 만들어낼 수 있게. 그리고 이런 분들 혓바닥 보면 바짝바짝 갈라져 있고 혈색이 안 나와요. 허연색. 핏기가 없어요. 피가 없는 걸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혓바닥 색깔을 보면 돼요. 혀를 이렇게 메롱해서 내밀어 봤을 때 바짝바짝 말라 물기가 없고 이 금이가 있고 갈라지고 색깔이 핑크빛이 안 나온다. 붉은빛이 안 나온다. 이러면 피가 부족한 거예요. 심장이 여유분이 없고 피가 부족해지니까 필요한 부분에 충분히 공급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런 분들 내시경해서 위 상태 보면 허옇고 핏기가 없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염증이 생겨도 혈액이 안 들어오니까 회복을 못 시키고 진액이 부족해졌을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부위가 심장과 위장이에요. 이 두 가지가 제대로 돌아가는 사람은 웬만큼 건강해요. 왜냐? 혈류를 돌릴 능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혈액이 충분히 잘 돌고 있다는 증거가 심장이 편안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그 결과로 보여져요. 혈류가 부족해지면 심장부터 힘들어져요. 그리고 부족해진 혈류를 위장 쪽으로 보내주지 못하면 위장도 붓고 건조해지고 소화 능력을 발휘를 못하니까 위장병이 생겨버리고. 제 얘기를 오랫동안 들어오신 분들은 이 말씀들을 다 이해를 하세요. 심장과 위장은 거의 세트로 간다. 위장 나빠진 사람은 위장만 봐서는 안 된다. 오히려 심장만 도와줬을 때 위장이 정신을 차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심장과 위장의 진액이 좀 고갈이 됐다. 저한테 와서 치료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근데 그게 여의치 않다. 다농보혈이나 삼백보유한 이런 거 드시면 심장과 위장의 진액을 보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분이 심장이 약하고 좀 여리고 겁도 많고 두려움도 강한 그런 분인데 남편과 사별을 했단 말이에요. 그 상실감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런 환자랑 상담을 하면서 과연 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저분이 과연 안정된 마음 상태와 이 몸 상태를 되찾을 수 있을까 되게 걱정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 마음을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건들이 발생을 했을 때 심리적인 어떤 타격도 받고 육체적으로도 그게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건 제 기준일 수도 있는데 건강이 중요해요. 이 건강상의 문제, 신체적 신호가 나오는 정도의 슬픔이나 이 두려움 이런 것들을 가져서는 안 돼요. 내가 신체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느낄 정도면 이미 병으로 진행이 되게 돼 있고 내 몸에 타격을 주게 돼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빠르게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남편이랑 너무 친했어요. 그래서 의존적으로 이렇게 살아왔고 남편의 부재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 이렇게 자꾸 허전하고 생각이 나고 눈물이 나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감정, 마음을 둘 때를 찾아야 됩니다. 그게 운동이 됐든 뭐가 됐든 좀 더 다양성을 넓히고 다양한
대상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마음이 가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한 사람한테 너무 이렇게 집중해서 살아왔던 사람은 그 사람이 없어졌을 때 그 상실감이 너무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올인을 하지 마시고 감정이나 이런 마음을 주는 것도 다양하게 여러 관심사로 좀 분산을 시켜놔야지 내가 타격을 덜 받고 안전하게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60대가 되었다는 것은 이 상실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 일이 더 많다는 겁니다. 친구, 내 가족, 내 주변의 사람들, 혹은 뭐 내가 가진 것, 너무나 당연하게 내 주변에 있었던 것들이 앞으로 없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어떤 대상이 되었건 집착을 좀 줄여서 상실에 대해서 내가 큰 데미지를 입지 않기 위해서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방어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아무런 어떤 심리적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불안해져요. 그럴수록 오히려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조금 더 다양한 데 관심을 두고 이 다양한 관심사 중에 내가 마음 붙일 곳이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가 없어져도 그래도 그나마 마음 붙일 곳이 있게 이렇게 오히려 관심사를 다양화시키고 한 곳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저한테 진액 고갈 환자들이 많이 와서 사례 하나하나들이 60대나 50대 환자분들이 충분히 겪을 만한 그런 사례들이 많아서 그런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게 이 상황, 이 몸에서 나타나는 징후들이 뭘 의미하는지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나가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다음에 또 올라오는 영상 또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